이학기가 시작되면서 엄마들의 고민도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올라가거나 초등학교 6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군지 이사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내 아이를 조금 더 좋은 안정적인 학군지에서 공부를 시키면 아이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학군지 이사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조금 더 분위기가 잘 갖춰진 곳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된 곳에서 아이를 키워야 아이가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태도를 배우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자, 학군지 이사를 조금씩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학군지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학군지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좀 더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분위기, 좋은 친구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군지로 이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학군은 초등학교 학군은 참 안정적이고 좋은데요, 중학교 학군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양에 안 찼다고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다른 학군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아이가 고학년이 되니까 다시 한번 학군지 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몸소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학군지 이사를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학군, 고등학교 학군까지 넓게 생각하고 주거지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엄마가 힘으로 엄마가 주도해서 공부를 시켜나가는 때라면 중학교는 학원의 힘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자신의 힘, 자기 주도의 힘으로 공부한다라는 말이 있죠. 초등학교는 사실 친구들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렇게 절친이 생기는 시기는 아니고 부모님의 역할이 아직도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학군지에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학습지의 힘, 엄마의 힘으로 앉혀놓고 학습의 자세와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학군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다음 학원을 활용할 수 있는 중학교 학군지를 고민해서 이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키울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어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초등학교로 옮겨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군지 이사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됐는데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학군지 이사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학군지 이사지를 결정할 때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지를 보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은 강남 쪽에 아주 좋은 학군지로 이사를 가셨는데 언제 이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고려해서 갔지만 아이한테 물어보고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A라는 학군지가 있고 B라는 곳이 있는데 너한테 어느 곳이 더 적당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곳이 나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이사를 하셔서요,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본인이 선택한 학군지에서 행복하게 고등학교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리긴 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면이 좋고, 학교를 너네가 다니기는 편하지만 중학교 때 다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또 한 곳은 지금 다니는 것은 불편하고 대로도 많고 초등학교 때는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 이사를 안 해도 되니 초등학교 친구들과 쭉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물어보면서 학군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했거든요. 아이들과 학군지 이사를 결정할 때는 중학교 이상의 학군지를 대상으로 이사지를 물색하시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서 아이들이 어느 곳을 더 선호하는지를 반드시 참고하셔서 이사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군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대치동이죠. 네, 정말 전국 1위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전국에서 100위권의 일반고가 10곳이 위치하는 것이 바로 대치동입니다. 내신 4등급 이상을 맞으면요, 통상 탑 30 정도 되는 대학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괜찮은데 여기 가서 좀 잘하면 대학 가는 거는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치동 학군으로 이사를 가장 많이 고려하실 것 같아요. 제2의 학군이라면 사교육의 2번지 목동이 있습니다. 전국 100위 일반고가 9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죠. 그런데 사실 목동은 자수성가한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사실 경쟁이 대치동보다 더 치열하다라는 이야기도 많긴 한데요. 과밀도 중학교가 몰려있는 곳이 바로 목동의 특징입니다.
제가 중학교 학군을 보면서 이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런 유명한 학군지 이외에도 이사를 고려할 때 이 학교가 괜찮은가?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전국 성취도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있고요. 그 학교가 성취도 평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라고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가요. 학생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과밀이 되어 있는 학교라면 인기 있는 학군지일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도요. 1학년보다 6학년 수가 많은 학교는요. 네,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학군지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수는 적지만 5학년, 6학년으로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사를 오는 친구들이 많다면 인기 있는 학군지이고 이 학교가 학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목동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밀이 되어 있는 중학교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인기 학군지가 맞죠. 과밀이 되어 있는 중학교는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일일이 선생님들이 손이 가거나 지도를 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반면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친구들과 서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나만 따로 뚝 떨어지지 않고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따라서 아이도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소수 정예 학군이 있죠. 반포입니다. 100위권 일반고가 6곳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반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와 학원이 좀 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학군지 이사를 판단할 수 있겠죠. 중계는 강북의 최고의 학군지입니다. 100위권 일반고 4곳이 존재하는데요. 중계의 특징은 요즘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하네요. 다음은요. 수도권의 1위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분당이 있습니다. 네, 중계처럼 100위권 일반고가 4곳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분당의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중학교 학군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좀 학원의 힘을 빌려서 다지는 친구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지방의 1위 학군이라고 하면 대구 수성구가 있습니다. 네, 100위권의 일반고가 4곳이 존재하면서 중계나 경기 분당 못지않게 사교육 그리고 학군지 이사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수능 준비를 제대로 시켜주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볼 때 학군지가 6개가 있으면 내가 사는 곳과 또 나의 일자리, 일하는 곳과 그리고 주거 비용, 생활 비용, 아이들의 학력 여러 가지 따져서 주거지를 결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냥 무턱대고 주거지 이사를 하고 학군지를 찾아서 이사를 간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대치동에 이사는 많이 가지만 대치동에서 결국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학군지 이사에서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요. 아이들의 태도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아이들이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된 곳에서 정말 너도 나도 없이 경쟁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해서 학군지 이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자기주도도 싫어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친구 따라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학군지 이사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면학 분위기를 잘 따라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면학 분위기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주도를 중고등학교 때 하루에 3-4시간씩 막 한다. 자습을 스스로 그렇게 해내는 친구라면 굳이 학군지로 이사 가서 힘들게 그 학군지의 내신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가서도 자기주도를 통해서 자기 지역의 일반고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군지 이사에서 꼭 고려하실 점은 내 아이가 자기주도가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 꼭꼭 학원의 힘을 빌려서 친구들과 함께 으쌰으쌰 밀어줘야 되는 아이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자신들의 생활 비용과 비교해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또 두 번째는요. 무턱대고 가기 전에 내가 이사 갈 곳에 내신 시험지를 확보해서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사교육 받잖아요. 학원이나 기출닷컴 같은 곳에서 이 아이의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를 받아서요. 그거를 풀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0% 이상의 성과가 나와야지만 학군지에 가서도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이 되죠. 아이가 그 학습지, 시험지가 너무 어렵고 도저히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면 실제 이사해서도 그 학군지의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사를 하시면 오히려 아이한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학군지를 정하는 게 좋겠죠. 내 아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학군지에서 무엇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것에 적절한 실력을 가지고 준비도가 있는 아이일 때 학군지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시면 합니다. 아이가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면 내가 혹시 제대로 된 서포트를 못 해줘서 학군지로 이사를 안 해서 학원을 제대로 못 찾아줘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군지 이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냥 단순히 학군지로 이사한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다 따라서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태도를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이의 준비도와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요. 학군지 이사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군지 이사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 체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